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따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예전부터 말해왔지.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가? 영, 기운으로서 저승의 차원, 에너지 차원을 통해 현실 세계, 이승 세계로 오기 때문에 영장이라 할 수 있지. 영. 이 장은 길다라는 얘기야. 길다라는 얘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고 돌아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돌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영장이라는 육생의 해설은 육생일 따름이고 이 안의 해석은 영장, 영적인 기운으로서 본연의 기운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 그리 길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지. 앞으로도 억겁의 세월이 더 가야 한다면 영장이라는 소리가 크게 필요치 않았어. 빅뱅으로 인해 억겁의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영장,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으로서 본연의 청기의 원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탁해진 기운을 밝히고자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야. 어디에서? 지구에서. 누구를 통해? 내 앞의 인연을 통해 밝혀야 할 기운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기운은 누구를 통해 탁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탁해졌는가? 이거는 신화적일 수밖에 없고 한편의 공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한다면 천은 음양 분별이 없었어. 그 천이라는 공안한 차원에서 인기는 천을 운행시키는 핵심 세포였는데 수억 겁년의 세월을 운행시키다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인기와 인기끼리 부딪혀 탁해짐으로써 분리되어야 했던 것이지. 그래서 인기가 분리됨에 따라 인기가 활동할 수 있게끔 천에서 지가 분리되었던 것이지. 탁해진 것은 인기고 천에서 지로 분리될 때 대폭발을 일어났고 그 대폭발의 잔존물이 삼라만상이라 삼라만상도 탁해진 상태이고 삼라만상에서 탁한 인기가 탁한 인육을 쓰고 탁한 삼라만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분별이 그 대자연 속에 만물 속에 청기의 생명을 지기로 운송하는 물이 있으므로 이 지파는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고 이 육의 생명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육의 생명체가 필요한 거지. 지기에 살아있는 육의 생명체를 통해 인육을 건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살생이라는 차원을 새롭게 해석해야 할 때가 왔어. 육권사를 시키지 못하면 인기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 육권사를 시키기 위해 육생을 시작했고 육생은 생각 차원 지식으로부터 비롯되어 오늘날의 육생 문명을 일으킨 것이지. 육생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란의 육생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것이고 구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컴퓨터가 보편화될 무렵이 구축된 시점이고 그때가 육생살이 후천시대였다는 것이고 또 구축된 그 무렵이 또 업그레이드 시대지. 육생의 이란을 마련했다면 이 안에 인생양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생량에 필요한 것은 정신량이야. 그러니까 육생량에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 인생살이 인생시대, 후천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그레이드 시대는 육생량에 인생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그 시대라는 것이야. 내 앞에 온 인연과 나와 더불어 내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야. 하나 되어 나가는 시대. 그리고 육생살이 후천시대는 모든 게 부족했던 시대이고 부족한 만큼 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용의 주체로 자제한 신에게 의지해야 했고, 활동주체 인기는 지기에서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질량임에 따라 인간은 생각 차원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대우주위에 흐트러져 있는 만물을 통해 육생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대우주위에 있는 만물도 만물이겠지만 특히 이 지구에는 모든 육생의 조건이 주어졌지. 특히 물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물은 천기의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날르는 운송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 세상은 천지인이지만 지구는 하늘, 바다,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육해, 공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인의 기운은 어디 갔나? 그 하늘, 땅, 인간이라 소리를 안 하나? 바다는 물로서 천기의 그 생명을 실어 나누는 만큼의 지구의 지판을 70% 감싸 안고 있어. 70% 감싸 안자 30% 지판대 위에서는 물이 굽이굽이 스며들어가는 곳에는 만물이 생성되었고 대자연을 이루었고, 자연에는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 육의 생명체가 살아감으로 인해 인육이 생성되었고, 인육을 인기가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단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필요한 질량이 육의 생명체지. 물로서 번식하는 육의 생명체로서 인육을 번식시키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의 생명체에 대한 살생을 우리는 심히 깊이 사유해 볼 때가 왔어. 사랑의 개념이 생겨났고 합의의 개념이 생겨났지. 이거는 드러난 활동주체 일환의 결과물이고, 사랑과 합의는 행복과 화합을 위한 거지. 이 안에 인생을 위한 것에 있지. 이 안에 인생은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갈 때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생살이에서 인생살이로 연결되는 교량이 바로 정신량이야. 그래서 이 인간은 정신량을 마련할 때 비로소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지. 동물처럼 살아가는 육생에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늘, 바다, 땅. 이를 하늘, 인간, 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이 물은 육의 생명체를 생성시키고 탄생시키고 번식시킴으로써 천의 기운이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지구에 물이 없다면 육의 생명체가 살아갈까? 그 70% 물이 30% 지판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이루어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듯, 인간의 육신도 70% 물이 30% 인육을 받쳐주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활동주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지판이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졌듯이 인간의 육신도 머리, 몸통, 다리로 이어져서 하나 되어 나가는 3회 차원을 이루고 있어. 하늘, 바다, 땅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기들을 위해 산야 강을 잃었어. 산은 산의 크기에 따라 그 강물의 크기가 정해지고, 강물의 크기가 정해지는 만큼의 들판에 그 들판이 형성되는 거야. 하늘, 바다, 땅은 산야 강을 이루었어. 산은 인간들이 산야 강을 방편으로 세상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어. 큰 산이 있는 만큼 큰 강물이 시가마 돌아. 시가마 도는 물의 양만큼의 도시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 도시는 흐르는 강물의 정도에 따라 인구수가 정해지는 것이지. 왜 강물이 크고 많이 흐르면 큰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작은 산을 작은 강물이 시가마 도르면 작은 도시가 형성이 되는가? 물은 천기의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생명체는 물을 방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수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인구수를 조정하는 거고, 이 들판에 그 육생의 곡식을 무르익게 만드는 거야. 하늘, 땅, 바다가 이루어 이 지구가 형성됐고, 또 인간은 산야 강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어. 우리 그 뿌리 민족이 살아가는 뿌리의 조건은 산이 70%, 들이 30%,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왜 그러신 것인가? 세계의 차원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산에는 인의 기운이 연그러져 있고, 들에는 육의 생명체들이 무르익는 곳이고, 강은 그 육의 생명체들이 번식해 나가는 곳임에 따라 삶의 차원을 나누는 것인데, 산이 많은 곳에서 사는 민족일수록 기운이 큰 재원이라 할 수 있지. 기운은 인의 기운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에서 중쪽을 거쳐 동쪽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서쪽은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쪽으로부터의 그 산맥을 넘어갔고, 들어온 동쪽은 순수 산이 많어. 그러니까 산은 인의 기운을 관장하는 것이요, 들은 육생량을 무르익게 하는 곳이고, 강은 육의 생명체를 번식시켜 나감에 따라 산이 많은 곳에서 사는 민족하고 들이 많은 곳에서 사는 민족하고의 삶의 질량은 차이나, 들이 많은 민족은 활동주체 생장 수장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생각의 지식을 쌓아나 육적 문명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한다면, 산이 많은 곳은 기운만이 재원이고, 그 기운을 통해 하나 되어 나가는 정신량을 마련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야. 그래서 그 들판에서는 생장 수장의 질량을 마련하는 것이고, 산에서는 기운만이 있기 때문에 중심잡이 질량, 정신량을 마련하는 것이고, 중쪽은 산도 많고 들도 많어. 그리하여 육생량과 정신량이 교차함으로 인해 그쪽은 교육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오늘날 육생의 문명이 서양 가지를 통해 태평양 건너 두둑을 거쳐
뿌리로 들어왔고, 뿌리에서는 육생 문명의 열매를 맛본 건데, 이거는 순수 뿌리에서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가지에서 육생의 질량을 이뤄 놓은 걸 뿌리로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육생 문명에 부족한 그 영양 성분을 추출하여 부가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세상이니만큼 하늘, 바다,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들의 삶을 위해 산야강이 이루어졌지. 산야강이 이루어진 것은 산이 많은 지역의 산과 들이 많은 지역의 산과 강이 많은 지역의 삶의 질량이 달리 나타나. 뿌리의 조건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뿌리는 그 서쪽 지방일수록 들이 많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올수록 산이 많어. 백두대간은 백두용맥이로서 태평양에서 치솟은 용머리 질이 천왕에서 시작하여 태백단전을 거쳐 백두 천지에까지 이르렀어. 뿌리는 제주도 한라백록과 백두 천지는 하늘 청기로 통하는 것이고, 청기로 통하기 전에 중간에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태백천재지. 태백천재에 재를 올리는 것은 제주 한라백록에서 보내는 청기와 백두 천지에서 보내는 청기를 태백천지에서 태백산 중간에는 단전이기 때문에 용천, 물이 솟아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태백은 천재로서 민족의 영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백두 천지는 태평양에서 치솟아 갖고 대륙 중국 몸통을 치고 가지로 올라가는 형상을 품고 있으니 인류의 명산이라 하는 것이며, 한라 그 백록은 태평양 기운을 담아 백두천지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뿌리의 지형은 동고서저로 되어 있어. 그래서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그 실상과 뿌리의 조건과는 정확해. 특히 뿌리의 조건은 서쪽이 들판이 많은 것처럼, 서쪽 지방에 들판이 많고 동쪽으로 올수록 산이 많은 것처럼, 뿌리도 동쪽으로 오면 백두대간을 통해 많은 산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 왜 그런 것인가? 뿌리의 질량은 가지 몸통의 그 질량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갖고 그쪽 지역의 영양분을 올려주기 위한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뿌리가 8도로 나뉘어 있던 만큼의 가지 몸통도 8도의 질량과 거의 틀리지 않아. 그들과 함께 이렇게 결연을 맺은다면 뿌리는 뿌리로서의 그 영향을 다하는 것이지. 뿌리만이 그런 것인가? 가지, 몸통, 뿌리 동서로 이어졌고, 남과 북은 춥고 더움으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 뿌리의 그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어. 왜? 남과 북이 공산과 민주 이념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도 모순이요, 공산도 모순이다. 저마다 모순을 통해 하나 되는 질량을 마련한다면 중심잡이로서 그 영양성분은 몸통과 가지의 성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산과 민주가 중심잡이로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지. 그 언제까지 대치를 하느냐?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대치를 하는데,
이 대치하는 동안에 그 민주의 모순과 공산의 모순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량을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시기가 업그레이드 시대고, 특히 산이 많고 구석 물이 흘러들어서 기운을 살찌우는 민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팔도의 그 기운이란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주는 하나의 그 결연관계라고 앞서 얘기했듯, 뿌리의 이 조건은 몸통을 통해 가지로 이어나가게 했어. 그래서 산야강이 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야. 하늘, 바다, 땅은 산야강을 이루는 것인가? 인간 삶을 위한 것에 있어 하나 되어 나가고자 산이 많은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들이 많은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들과 강이 어우러진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산이 많은 민족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중심잡이 질량을 하는 것이지, 남북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면 동서의 생산주상 질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수급이 되는데, 남북의 뿌리에 남북의 중심이 중심잡이 질량을 잡아주지 못하면 동에서 중쪽에서 서쪽으로 거치는 생장수장의 질량은 힘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 흔들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이지. 뿌리의 동서남북 자원과 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동서남북과 거의 그 인간 세상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산야 강은 기운의 차이야. 하늘, 바다, 땅도 기운의 차이고, 어떤 기운을 먹고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따라 갖고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지. 물론 이것도 윤회 속에 모든 질량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쪽에서 시작돼 중쪽을 거쳐 그 동쪽 끝까지 온 민족이 인류의 시원이라 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민족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가 연금 민족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너를 위할 때 쓰이는 것이고, 너를 위할 때 쓰이는 것은 대우주 에너지 마음 차원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풍성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중쪽을 거쳐 동쪽까지 들어올 때까지 나를 위해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동쪽 뿌리에서 뿌리 민족이 살아가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를 위한 질량을 창출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오늘날 뿌리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 무슨 발전? 육생량의 발전. 뿌리가 이루은 것인가? 아니, 서쪽 가지 육생살이 활동 유체들이 일으켜 놓은 걸 태평양을 거쳐 두둑을 통해 뿌리로 들어온 것이야. 그들이 해놓은 질량을 뿌리에서 받아들인 것 뿐이고, 뿌리는 이들의 육생살이 육생 문명에 부과시켜 나갈 정신량을 마련해서 그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려 보내야 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오늘날 뿌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고, 그 뿌리에서 이러한 중심잡이 질량,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하면 생장수장 질량, 활동유체, 동서는 동쪽, 중쪽, 서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
왜 혼란을 겪느냐? 뿌리에게 가는 하나의 표적이기도 한 것이지. 몸통과 가지가 혼란하면 후에는 뿌리에게 표적을 스스로 가한다는 얘기지. 운용주체가 운용주체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활동주체는 스스로 그 표적을 할 수밖에 없어. 표적지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타의에 의한 거라 얘기를 하지만 타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거야. 아쉬운 활동주체가 이로운 운용주체를 만나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아쉬운 부분을 채워달라 간절히 원했으며 그 이로운 삶을 이끌어달라 간절히 원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했는데 이로운 운용주체에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아쉬운 활동주체는 하나가 되어 이로운 운용주체에게 저항하는 것이 분규를 일으키는 것이지. 노사 관계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늘, 바다, 땅의 의미는 산야 강을 이루어 살아가는 세계 차원으로 나뉘어 살아가는 인간 대상에 주어지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방편으로 자리하고 있어. 이 조건이 없으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해. 아주 중요한 것이지. 산과 강에서 생성시킨 육생량을 가지고 선천시대 육생살이를 살아왔고 산과 강에서 잃은 육생량을 통해 후천시대에는 산에서 마련한 산의 정규를 통해 정신량을 마련해서 부과시킬 때 비로소 산야강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뿌리 몸통 가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머리 몸통 가지가 하나 된다는 것이야. 너 따로 나 따로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야.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저마다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너와 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그게 인생살이 인생일량으로서 삶의 궁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